자, 이전에 개별 재료에 의한 두 거래일의 슈팅이 워낙 강했던 탓인지 또다시 두 거래일 연속 거의 세 거래일이죠. 이 윗골이 달린 부분을 포함을 하면은 세 거래일 정도 조정을 세게 때려 맞은 모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더 못 올라가냐, 여기서 꺾이고 바닥 뚫고 내려가느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더 내려가기는 힘든 구간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을, 대외적인 상황을 따져보면은 전쟁 압력, 반대 매매, 그리고 파월 의장, 매파 발언, 뭐 이 정도가 있죠. 그리고 뭐 금리, 그 국채 금리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시장에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반등을 해 주었어요. 낙폭을 멈춰준 거죠.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모비스처럼 단기적인 힘이 강한 종목이 없어요. 미래 가치도 물론 짱짱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힘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이쁘게 눌려 있다. 추세상 저점에 눌려 있다라는 거 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상으로 따져보면은 이 중입자 암 치료 여기에 대해서 심평원이 급여 확대를 하면서 이 모비스의 단기 슈팅 확률이 올라가 있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비스는 지금 재료에 의한 민감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지금 아까 제가 언급드렸었던 대회들 악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호재가 호재로 작용되지 못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망 매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지선, 제가 이전 모비스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 4,700원 부근의 지지 라인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뭐 추가 낙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쯤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항상 그래왔던 구간이니까요. 일단 또 미래 가치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핵융합 이쪽으로 볼 수 있겠죠. 핵융합은 시장 추정 규모치가 한국 돈으로 5경이고요. 조도 아니고 경이에요. 진짜 엄청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중국에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필연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있는 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 중국이랑 기술 경쟁을 했던 분야가 뭐 있습니까? 2차 전지 있죠. AI 있죠. 반도체 있죠. 이 공통점 뭐예요? 바로 대시세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거의 1000% 상승하는. 근데 이 모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따져 보았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초라하다 이거예요. 이게 아직 이 대시세가 발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차례는 높은 확률로 이 핵융합 분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좀 더 명확하게는 미국, 중국이 기술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살짝 이렇게 트리거가 될 만한 거를 한번 언급을 해보면은 24년도 이때는 분명히 긴축이 완화가 되면서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정부 부처 상으로도 이 자금 사정이 많이 나아져서 어떤 게 일어나냐? 보조금의 형태로 기업들한테 돈을 뿌릴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전에 많이 유명했었던 미 인프라법이요. 스타링크랑 같이 엮였었죠. 그거랑 IRA 여기에 대한 재투자들이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다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이 핵융합도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부각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지금 흐름이, 지금의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나게 랠리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잔파동에 뭐 의미 부여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이 이평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예요. 추가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700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튀어나올 거라는 거. 여기 매수 압력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비할 필요 없다. 이런 장기 보유 종목 들고 있으면서 변동성 줄여주려면 다른 데서 수익을 그때그때 잘 봐줘야 되겠죠. 그건 단타가 적합하죠. 월요일날 반대 매매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진짜 많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치고 오른 종목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잡아서 최대한 해칭을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모비스는 변동성이 적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잠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과할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장 막판쯤에는 반발 매수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하는 물량,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걸로 확인됩니다. 지금 악재들이 엄청나게 많죠. 일전에 테슬라 실적 쇼크, 그리고 엔비디아, 이것도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많이 안 좋죠. 이게 국내 기업들의 상당 부분들이 성장주들 중에서 얘네들을 따라가는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 두 친구들도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상방 압력의 상당 부분 기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날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월가 공포 지수가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불안 심리를 키워서 결과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어냈느냐. 바로 미국 채금리 폭등이죠. 5%를 터치하는 10년물입니다. 금요일 거래량 없는 것도 한몫했네요. 진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2400 강한 지지 라인을 뚫고 나니까 당연히 반발 매수가 강하게 터지겠죠. 반발 매수가 아니라 반대 매매요. 제가 알기로 이 8천억 규모의 반대 매매가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되려면은 근본적인 턴어라운드요. 이 중동 분쟁이 조금 완화가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왜 그러냐? 지금 미국에서 이스라엘 긴급 지원 예산을 지금 한 140조 이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 뭐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그만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미국 상임이사국 권한으로 거절도 했죠. 전쟁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기로 했던 무기들이 이스라엘로 간다든지 불안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전쟁이 완화되기는 당장 어려워 보이고요. 시장이 이거에 익숙해지게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을 쳤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익숙해졌잖아요. 크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증시가. 이 지금 중동 분쟁 또한 그러한 순간이 올 거고요. 증시는 그만큼 과하게 눌렸으니까. 대외적인 이유로 인한 과한 낙폭이니까 그만큼 강한 반발 매수세, 이 낙폭 시작 지점까지 올라가 주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영원히 하락만 하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 국내 펀더멘털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은 실적, 영업이익,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단계예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매에 동참하는 거, 그냥 막 시장 떨어지는구나, 내 종목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주구장창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고 문의 주시면 되시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코로나 때 코스피가 제가 기억하기로 마이너스 8%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루 만에 이게 변곡점을 터치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사상 최대의 랠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이 막 나올 때 투매에 동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날카롭게 추가 대응 지점을 잡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욕 증시도 월가 공포 지수가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하죠. 오히려 기회라는 겁니다. 시장 안 좋을 땐 다들 안 좋은 소리밖에 안 해요. 지금 뭐 증권사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막 팔아야 된다, 현금화 해야 된다 하는데 다 맨날 사이클이 똑같아요. 증시 안 좋을 때는 다 그런 소리밖에 안 합니다. 증시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때는 어땠냐면은요, 뭐 2차 전지 한 200만 원 간다, 에코프로 30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갈 때는 또 이 증시 망했다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그게 원래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점, 인간의 본성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점. 일단 국내 증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인 요소보다는 대외적인 요소로 인한 급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나치게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린 애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보유기간 넉넉히 잡아서 빠르면 3일, 많게는 10거래일 정도 잡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한 상황인데, 왜냐면 지금 많이 눌렸으니까 과매도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튀어나오긴 튀어나올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자, 그런 단기 스윙 종목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 미리 추려놨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수익 나는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칭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을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돼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 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